어플 이런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무상 전가가 2월 이 중순에 이제 확정이 나가지고 그것도 되게 승인이 나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말쯤에나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좀 치유를 이제 추출하고 치유를 이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기 싫고. 그럼 언제까지 정가세요? 언제까지? 네. 이제 원래 공무상 정가가 180일, 최대 180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여름방학 끝나고 8월 22일인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2월 말까지 해도 됐었는데 180일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겨울방학 전에 11월 29일까지로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전까지밖에 지금 안 되는데 2월에 또 중간에 또 나가야 되거든요. 네, 봄방학 하기 전에. 나가기 싫어. 좀 나가려고 하니까 두근두근거려서. 네, 좀 약간 좀 그랬으니까 쉬어도 치는 것 같지가 않고 지금 사실. 그래서 종가에도 개인 종가에도 따서 어떻게 밀리고 싶기도 한데 이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선생님. 인터뷰에 좀 드리자면 조사로 참가는 아니고요. AUD 말씀 주신 대로 AUD 사회적 복지업이라고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위안부의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청각장애 강사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참고인 없다고 근데 이분도 원래 교사였어요. 같은 특교 교사였다가 이제 문자 통역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런 것을 새로 그러면 잡아. 선생님은 여기 사이에 이런 뭐 기계라든가 뭐 이런 건가? 뭐 팜플렛 같은 게. 저도 이게 이렇게 그 보조공학 기기 같은 게 이렇게 많은지 진짜 여기 와서 얼마 전에 뭐 사건 조사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되게 좋은 게 많이 생기는데 아직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기계들이. 국가 인권위도 AUD 문자 통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요? 생각하면 진정을 하거나 또는 무슨 생각 포럼이나 그런 게 열리면 생각장애인들을 접근장을 위해서 가끔씩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요즘 손발 이음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손말 이음센터를 통해서 하면 이제 저희도 그런 약간 사실 수화로 가능한데 수화를 하면 수화 통역사가 중간에서 그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엉뚱한 의미로 전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요. 근데 전달이 어떻게 이거는 그냥 되는지 듣고 직역으로 치면 되는데 수화 통역은 말이 외국어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의 틀력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잘 확인이 안 될 수 있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번역이 잘 됐는지 그게 문제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중국비 음식 시킬 때 그때는 수화로 하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인권위원회 조사도 해주죠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거의 안 하는. 그러면 오늘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근로 지원이신 건가요? 이렇게. 아니요, 이분 여기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서울 문자통역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안에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연간 얼마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10시간 내외로 문자통역을 지원하고 있어요. 통역시간이나? 한 10시간인데? 올해. 올해
아, 그럼 개인들한테 주시는 거죠? 그 시간을? 네. 이 10시간을 지원해 주는데 뭐 신청자나 참여도에 따라 갑자기 뭐 참여자가 없으면 예산이 남으니까 20시간 늘어나기도 하고 근데 예산이 소진되면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만나게 되네 미리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이게 그럼 거기 소속돼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시는군요. 네. 근데 신청하고 다음날 사업이 마감됐다는 연락이 온 거야. 원래 이게 1시간 신청할 때 10만 원을 내야 돼요. 제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엄두가 안 나는 어마어마 비싼 거네요. 7만 원 맞죠? 이거 이용하는데 7만 원 맞죠? 이거 회원 아닌 사람 하지 않아요. 그 기관 작품을 서비스로 99,000원입니다. 직원이 그러면 이용 99,000원. 예. 아까 앉아서 좀 소개 비싼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 통역에 비하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용하실 때 동시 통역은 거의 이용할 일이 없는데 이거는 이용할 일이 많으니까. 예.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비싸다고 하고요. 그 여러 번 이용하신 분들은 적정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또 추억 통역자 그 인건 비용만으로도 통역하는 거에 비하면 그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아무래도 번역 비용을 추가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문자 통역사는 초기 그대로 글자로 바꿔준다면 추억 통역사는 번역까지 포함되니까 조금 더 입사 조금 더 가격이 좀 더 높거든요. 그렇군요. 좀더 함지 않아요. 10만 원 되면 그 전체적인 사회적인 효용과 가치를 보더라도 그 적정 가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자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기 좀 이해됐어요. 앞으로 다시 두 분이 더 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경민학교에서 배승구 부장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박세호라고 합니다. 네. 같은 부장 조사예요. 그러면 체육교과.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정민학교에 청각장애인들이 몇 분 계신 거죠? 4분. 아, 4분. 여기는 같이. 저랑 박세호 선생님은 동증 장애인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경증 장애인이신데 이것도 동남 얘기가 여기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그 중에 두 분이 오신 거고. 예, 서울경락구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권과 맡고 있습니다. 초등.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아, 초등학교 초등. 애들. 네. 그럼 학교가 멀리 있어요? 다 여기 이렇게 어쨌든 강북 여기 동네인가요? 노원에? 네. 아, 네. 경운학교는 저기 안국 근처. 아, 멀리서 오셨군요. 저 집이 일산이어서 여기가 부산 오는 거보다 멀는 느낌? 부산 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 이런 생각? 엄청 극과 극이더라고요. 차로 대중교통으로요. 네. 제가 이거 써주신 거 이게 무슨 저희 정책 보고서 쓰듯이 쓰셔가지고 제가 금방 이해했습니다. 내용을 며칠이나 걸려 쓰셨으니까요. 제가 다 쓰긴 했는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기각당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열심히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래 걸리셨어요. 거의 저희 위원회 보고서 쓰듯이 쓰셔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셨을 거라는. 네. 그러면 이제 얘기 한번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 소요는 미리 보내드렸었죠. 아무래도 제가 한번 다 읽었다는 걸 전제를 해주셔도 돼요. 제가 읽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안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게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얽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얘기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청각장애는 도대체 어떤 장애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헬런 켈러는 뭐 이런 말을 했다지만 시각장애는 사물로 멀어지고 청각장애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보태자면 양 발목이 절단 장애인은 6급이에요. 예, 양 발목이 절단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증 장애인 그러면 별로 도와줄 필요 없겠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양 발목이 없어.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할까? 지하철 타러 갈 때, 계단 내려갈 때 편할까? 버스 탈 때 흔들리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이게 이동할 수 있을까? 그냥 이분은 아무리 경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교통 약자이므로 거기에 대한 보호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잖아요. 청각 장애도 멧돼집에 의하는 6급 장애인, 6급, 5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각 장애인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다른 장애인 영역에 비해서 이게 되게 가벼워 보인다라는 인식 하나 또 있고 그 중에서도 경증 청각 장애인 6급, 5급 정도 사람은 그 정도면 가는 기 좀 잘 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단 장애인은 교통 약자라고 한다면 청각 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약자예요. 그러면 중증 청각 장애인은 한 문장을 얘기했을 때 그 문장의 90%, 80%가 다 탈락되고 1, 2%만 캐치해가지고 듣는다면 경증 청각 장애인은 그 중에서 1, 2%가 탈락이 돼요. 근데 그 탈락된다는 게 뭐냐면 아빠, 나, 사랑 도사가 다 빠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빠, 나, 사랑. 그러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경증 청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이 하나의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의 전의가 경증 청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통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그래도 경증인데 선생님은 왜 경증으로 지금 예전 과거에 등급 있을 때 경증으로 분리되셔요? 저는 3급 그렇지 경증은 아니에요. 중증이에요. 중증인데 중증 두 분 계셔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청각장애인들은 자라온 환경, 부모의 교육 철학, 이런 대화 언어 훈련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2급이나 똑같은 3급이나 하더라도 이게 말할 수 있는 조음의 정확성은 다 달라요. 저는 3급 치고 진짜 유창하게 발음을 하는 거고 좀 이따 지금 자리에 안 오셨지만 6급 청각장애인도 있는데 이 발음은 여기 2급 청각장애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제가 그러면 만약에 경증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탈락되는 거 정도는 들으시는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90%가 달라. 그럼 네. 전 입모양 입모양, 보시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려졌나요? 언어가?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너무 말씀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많이 그리면서 받아요. 말씀하시는 근데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그래 나는 3급이면 얘를 잘 들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성적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느낌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성적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다. 근데 왜 나는 안 들린다고 생각이 들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가 코로나였어요. 마스크를 쓰잖아요. 내가 그동안 나는 그래도 3급인데 잘 들린다라고 생각했던데 내가 그 의사소통의 80%는 입모양 보는데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네. 그 마스크 쓰는 순간 코로나 시대부터 여기 있는 모든 저도 생각들이 안경 벗으면 잘 안 들려요, 선생님. 실제로. 제가 눈이 나빠 안경 벗잖아요. 그러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같이 오나 봐요. 이렇게 쓰고 봐야 훨씬 잘 들려요.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가 그렇게 지금 이제 청각장애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이게 이제 쭉 왜냐면 이제 내용을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 저 때문에 길게 설명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이제
아, 이제 지금 이 핵심은 선생님 예. 지금 같은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죠. 네. 핵심은 그건 거죠. 맞아요? 근데 말씀이 되게 고맙게 들리는 게요. 이게 되게 꼼꼼하게 읽고 오셨다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아니 드네요. 제가 오래 했다니까요. 조사관은 장애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들이 이것 이제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 법률, 제도, 문제점, 특성까지 막 다 입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네. 요청하는 것은 이 서비스를 수업 중에 해달라. 네. 그다음에 뭐 연수 가실 때도 해달라.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 이 서비스가 제일 네. 이 장애인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게 답변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애매하게 쓰셨더라고요. 공문서에 원래 애매하게 예산이 쓰잖아요. 없다, 전담부가 없다, 그리고 다른 지원 수단이 있다. 그래서 이 지원 수단이라는 게 요거예요. 그죠? 네. 요건데 일단 이 정확도가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이거를 하는 회사에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 사건 말고 그분들은 뭐 한계는 있지만 뭐 60에서 98%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네. 정도 환경에서 이렇게 안 나오면 이건 조금 사실 거의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시킬 때는 가능한 그래서 그쵸. 식당이나 간단하게 했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빗물어보고 그런데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 생각 일단 들고요. 제가 봤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기계도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이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전담부서 얘기는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담부서가 있어야 예산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제가 쭉 이해가 얘기했어요. 너무 네. 밝혀져서 아까 그러면 제가 약간 경증장애인데 종증장애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필요성이 사실 서울시 교육청은 경증장애인의 도움 필요 없죠. 경증장애인 도움이 필요 없죠. 중증장애인만 그렇지 않다. 우선 지원할 거야. 이런 기존의 입장이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저희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문제점이 지원 인력을 사용하려면 2급 청각장애인은 2급만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근로지원 3급은 저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장애인 고용법상의 중증장애인 아니에요. 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이지만 거기에 하는 중증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2급만 지원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왜 나보고 사용하라는 거냐? 그런 게 하나.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쟁청각장애인 5급, 6급들은 본인들도 연수나 그런 소리가 울리는 체육관에서 연수를 들을 때 이런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 인력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 뒤에 그 요구사항 중심으로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지원 부서를 만들어야 네.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전담할 자기네들은 안 그래도 이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이 많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쉽게 말하면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런 의도로 보여요. 물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쪽은 이거는 정말 장애인 교원을 위해서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가 세웠으면 좋겠다. 취지는 그렇게 몇 분이시라고 했죠? 청각장애 교원이 근데 어디 통계도 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전체 몇 분 정도 계신 거죠? 청각장애 교원이? 전국인가요? 아니면 서울만 전국. 전국? 예. 전국의 장애인 교원이 약 4,000명이 있고요. 4,000명? 청각장애인 교원이 약 400명이 있어요. 전국에? 전국에. 서울에는요? 서울의 청각장애인 교원이 40명이죠? 4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제가 중에 그래서 좀 헷갈렸던 게 네. 왜 부서를 서로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인권위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 장애 사업을 하는데 장애 조사하는데 저희 직원이 8명인데 그것도 올해 많다고 한 명을 빼서 7명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하나의 부서를 운영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인권위 기준으로. 그래서
부서를 신설할 수 있는 거가 현실적인 거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른 핑계죠. 핑계 서로 핑계. 근데 여기도 선생님도 근데 전담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은 가능해요. 그런 건 그런데 센터는 그럼 뭔가요? 여기 말씀하신 센터를 설립하라 이런 거는 선생님의 요구 사항 중에서 센터는 교육학과는 약간 취지가 조금 달라요. 아 근데 이거보다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통역으로 통역 가죠. 센터. 네. 센터 이건 좀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는 거는 운영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센터를 두든 전담 직원을 두든 위탁을 두든 그거는 이제 공급자가 네. 방법을 찾는 건데 네. 우리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것은 지금 일단 서울시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서울시에 40명의 교원이 있고 앞으로 이게 잘 되면 더 많은 이제 교사 여기다 더 바로 잡아야 될 게 40명의 생각장애인 중에 중증 생각장애인은 13명 정도예요. 13명. 근데 아무튼 네. 어쨌든 필요할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선생님 말씀은 이제 구화의 정도, 그러니까 소리 듣는 걸로 이거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여러 이유로 중증 장애인이 오히려 이제 덜 중증인 사람보다 구화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차이가 있으니 어쨌든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 전제로 그래서 어쨌든 40명이 있는데 서울시에는 그리고 이제 또 예비 교사들이 있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잘 되면 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되겠다고 나서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는 40명이 있는데 이 40명들에게 이것저것 우리가 방법을 해보니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하는 건데 센터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거의 방법으로서 제시하는 거 맞으세요? 그쵸. 저는 거기서 좀 헷갈렸어요. 왜 센터를 자꾸 요구하시나. 왜냐면 여기 이분이 인천시 교육청에 오셨어요. 인천에 오셨어요. 여기 인천이 잘 됐다고 인천이 좋은 사례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 같은 경우에? 인천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예산은 마련해놓고 예산 집행하는 건 장애인 교사가 따로 해. 고용하는 건 장애인 교사가 알아서 구해. 그리고 결과 보고 장애인 교사가 알아서 해. 근로지원하고 또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센터를 예산만 주는 거예요? 거야. 그리고 통역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속기록 모두 다 캡처해가지고 결제에 대한 보고 그냥 다 올려. 그러니까 이 세변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러면 인천시는 지금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적인 문제가 많다. 네네. 그것도 듣고 싶어요. 예. 문제는 제가 제 업무가 뭐냐면 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프로그램 품위를 하는 것도 2달에 한 번씩 품위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편의 지원을 받으려면은 제가 하는 업무의 강도랑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업무의 강도랑 비슷하게 품위를 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편의 지원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또 하나의 업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교과목이 뭐세요? 교과목은 중등 특수예요.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출장 가면 저는 이렇게 출장 갔다 오면 출장비 청구하고 뭐 지역 갔다 오면 영수증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게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엄청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제 시간이랑 장소랑 이런 것들을 다 쉐어타입 기획 신청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또 문자통역자한테 자료를 또 제공해야 되고 또 받으면은 이제 받고 나서 또 품위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딱 한 번 이렇게 지원받는데 그런 시간과 노력들이 다 추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버거운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원스톱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숲그룹을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숲그룹을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를 끝내주면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은 다 그룹들인데 그 매번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반죽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증빙 자료를 재가품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센터에 있는데 여기서 이게 선생님들이 다 대화를 하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반찬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집안일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볼 권리가 있으니까 들을 권리가 있으니까 다 써주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까지 저한테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회의를 2시간 한다고 2시간 동안 다 일 얘기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쳐놓으면 논개되는 거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약간 별도인데 어쨌든 예산은 있어서 원하시면 이제 그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원하면 신청이 된다 인천시는. 근데 선생님은 그럼 근로지원은 따로 받으세요? 저는 장애교사 보조 인력이라고 해서 서울과 인천에만 있는 교육청 자체의 보조 인력이에요. 그 인력이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업무를 해줄 수는 없나요? 지금 말씀한 그분도 이제 연가가 있잖아요. 공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이제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서 공가를 쓰거나 아니면 연사를 취업할 때 그 대신 오시는 용도로 제가 이 예산을 냈잖아요. 근데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분이. 네네, 그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의 부담보다는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하신 그거를 증명하면서 그 속기록을 다 붙이는 거에 대한 그게 부담이 더 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 보조 인력이 없으시면은 이제 제가 그 시간 동안 이제 지원 받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AUD에서 지원 받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속기록 등등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다 제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보조 인력이 문자 통역을 하시면은 그 다른 제 동료 교사분들 위해서 몰래 속닥속닥 거리면서 안 들리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과정 상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장애 이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 통역자란 무엇인지 그런 전 과정에 있어서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 장애 이해 교육, 그리고 이제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인천시는 예산은 있는데 저런 이제 실명 과정에서 저런 어려움이. 인천시는 몇 분이나 계세요? 인천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청각장애 교사는 7명이고요. 공식적인 거는 몇 명이신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전담부서 얘기했는데 이 전담부서가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까 이제 했듯이 이 사업을 예산이 서울시 교육청에 마련한 다음에 위탁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AUD라는 게 전문 단체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AUD에 신청할 때 문자 카톡으로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직접 와가지고 해주는 것처럼 하고 끝나면 AUD가 그 결과 내역을 다 보고해서 사업 보고를 그냥 교육청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예 자료를 하는 거죠. 서울시의 담당자가 이제 이분 그 서류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통역센터의 역할을 위탁 사업인 이 AUD가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거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경우 위탁 사업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 위탁 사업이나 임기제 공무원 이게 위탁 사업이 비용이 이제 저렴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려야 게 임기제 공무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임기를 국회에서 초기사를 사용하잖아. 임기를 정해놓고 그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서울시 교육청 자체에 연수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초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교육청이 아예 초기사를 채용을 하는 거야. 임기를 정해놓고. 근데 그러면 교육청에 초기사가 있으니까 청각장애인 교원들이 교육청에 이 초기사가 필요하면 뭐 전화로 신청을 하던 그 TN 메신저라고 교육청 내 메신저가 있어요. 그걸로 신청하면 초기사가 와서 이제 그 연수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기재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평가상의 선생님이 하루 종일 지원을 받아야 된다. 1년 내내 단임 임시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예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을 다 고민해봤는데 장단점이 있잖아. 임기재 공무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아예 정해지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 호흡도 맞을 수도 있고 교육 수업의 어떤 장면에서 어떤 속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서로 다 적응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시간제 통역을 요구할 경우에 속기사님이 바뀌잖아요. 그때 시간이 가능한 속기사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그때 필요한 속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 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담임이나 전일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임기제 공무원의 속기사님이 지원해주면 정말 효과적일 것 같고 나같이 하루 종일 받을 필요가 없는 회의할 때만 필요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나 와도 되니까 다 다르네요. 그죠? 네. 경우의 경우 수가 네. 다르니까 네. 그게 이해됐어요. 저 그 부분 좀 이해 안 됐었거든요. 네. 선생님은 수업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저는 될 대화 정도로 수업을 하니까 네네 할 수 있어서 간단한 것들은 이런 기계 정도만 하거나 해도 되고 다만 이제 뭐 교사 회의라든가 또 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데는 필요한 정도고 선생님은 더 많이 왜냐면 대부분 언어로 전달하는 교과를 담당하고 계셔서 그런 거. 담임시고 네 담임이고. 네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계속 아이들하고 계속 있으실 거예요. 일반 초등은 아니고 초등 기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체장애인가요, 아이들이? 지체장애, 정신지체, 자폐, 다운하죠. 그런데 워낙에 아이들마다 말을 할 수 있고 그가 천차만별이고 또 어떤 반이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뭐 있고 어떤 반이 말을 못하는 아이들만 뭐 있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몇 반에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를 그런데 어떻게 수업을 하셨어요, 그동안? 주먹국을 했어요. 주먹국을 하셨다고요? 네. 아 아니 선생님 몇 년 하셨 굉장히 오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사를. 그럼 그동안 지옥 같았습니다 진짜. 응? 지옥 같았습니다. 아 지옥 그 같으셨다고요? 마스크를 일일이 벗고만 저뭐라고 아 그 전에는요? 마스크 없을 때는? 마스크 없을 때도 사실 아이들 논리 정렬하고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자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잘한 거라 하고 그 알아듣기가 너무 곤란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재 선생님, 실무사 교재나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물어가지고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매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들 없으면 저는 수업을 못하는 거고 항상 그분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심기가 거슬러질까봐 불안해해야 돼요. 저는 그분들의 심기 거슬리지 않게 항상 의리해요. 저는 부모님이 오더라도 직접 소통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열어주세요 하면은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부모님들도 코로나 과정인데 왜 마스크 벗어달라고 하는 것이나 처음에 그냥 거부감이나 장벽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작됐을 때는 왜 그때부터 뭔가 문제 제기를 왜 못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장애는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될 그거다라는 우리 안에 차가 코로나 계기로 터진 거를 도저히 못하겠다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그래 죽어도 할 수 있겠다 어떻게든 하겠다 하다가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져요. 왜냐하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말을 하고 좀 이제 들리는 게 좀 있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마스크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청각장애는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요청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코로나가 오고 난 후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한마디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오면서 더더욱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남성인인데 코로나가 오면서 거의 농인 엄청 안 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환경이 장애를 만든다는 걸 엄청 실감을 했고 그래서 더더욱더 코로나 시기가 온 이후부터 청각장애 조연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네네네. 그리고 아까 문제 제기를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외상도 선생님처럼 인권을 진정하고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인간 사람들 진정하겠습니까? 잘 못하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왜냐면 저희 이제 진정이 좀 더 청각하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청각장애인 진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 전에 많이 없었다고 하기는 해서. 근데도 이렇게 무슨 시스템 안에서까지도 뭔가 이렇게 왜냐면 고용하는 것까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의 장벽이 엄청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각장애가 있어서 아예 고용을 안 하던 시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명백히 차별이 되니까 고용의 단계를 넘어섰는데 그 다음 장벽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 더 높은 장벽이 기다리는 거죠. 들어올 때까지 예전에는 아예 안 받아주는 경우도 이제 여자라고 안 받아주거나 뭐 이랬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오다가 그냥 어떻게 하고 왔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이 문제가 이제 훨씬 더 심각한 걸 서로 인식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겪었던 일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란색으로 표기된 게 3월 달에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게 교육 행사예요. 이게 서프의 연수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재활운동기 사용법 연수도 있고 지체장애 일상생활지도 연수가 있죠. 4월 달로 넘어가면 중요한 연수가 있죠. 지체장애 학생의 건강 상태와 식사지도 연수도 있고 올라가면 건강관리 조사 연수가 있죠. 이때 뭐 하냐면 우리 학교에 장애 학생이 매년 3-4명씩 죽어요. 여기 보면 올해 우리 학교 학교 전공상인데 3명이 죽었어요. 매년마다 학생이 많이 죽어요. 여기 있잖아요. 건강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연수가 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건데 올해 10월 달에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션트 수술을 한 학생이 있어요. 뇌에 뇌가 있고 뇌뼈가 있구만 둘러싸는 그 액체, 척추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을 못하는 추두증이라는 병이 있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혈관을 삽입해가지고 정밀 기계를 이렇게 통해서 척추액을 외부로 이제 빼내는 션트 수술이 있는데 여기에 정밀한 전자기기, 이거 아이패드나 스마트워치 가까이 가면 이 기계가 아주 마이크로 단위로 척추액을 빼는데 이게 오작동이 나거나 더 용량이 더 많이 빼거나 그렇게 되면 뇌사가 돼요. 근데 이 연출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연출은 여기 박재호 부장님과 전화 못 들었죠. 우리는 굉장히 연출 때 뭐 했냐면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리니까 10분 만에 해서 저는 10분 만에 다시 나왔죠. 연수라는 게 교육 얘기하시는 거죠? 교사들만. 교사들 하는 교육. 시정각기를 모여서. 그 외에도 연수가 되게 많아요. 중요한 연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 할 때도 이런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각자 이 소리로 알아서 듣는 거예요. 이걸 듣거나. 근데 그 코로나 마스크 쓰고 다 했던 연수들이에요. 그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 깜빡하고 가까이 가는 밤에 사고가 발생했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그 이틀 후에 교무부장이 전체 메신저로 몇 학년 몇 반의 그 학생은 손전 수술하는 학생이니까 스마트워치 가까이 가지 마라.
라고 이게 메신저로 보이니까 우리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내가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진짜 동굴이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더욱 편의 지원, 통역 편의 지원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해요. 제가 아까 왜 이전까지 이게 성각장애인들은 통역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7년도 12월이에요. 여기 제가 있고요. 여기 조희영 교육감이 있어요. 여기 맞은편에 여기 편도한 시장이 있는데 2017년 12월에 16년에 7월 달에 경기도의 지체장애, 전신마비 지체장애 선생님이 경기도 교육감에게 지원 인력을 달라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인정을 넣어서 공고가 내려졌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도한 선생님이 그때 조희영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었죠. 맞아. 다른 분이랑. 네. 그래서 2017년 12월에 그때 교육감하고 표지 장애인 교원을 다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 성각장애님 저 혼자였어요. 대표로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통역 지원 진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의 정책 제안도 지금 보고 있는 그 수준의 그 답변을 드린 거예요. 아이디어나 아니라는 그렇게 해서 그때 교육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예산 마련해보겠다. 논의해보겠다. 그렇죠.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2017년 지금은 22년이 되는 5년 동안 노력해보겠다. 예산 부서 생각해보겠다. 방법 찾아보겠다. 5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고 처음에 시작한 거 2017년부터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코로나 전에. 예. 그래서 해왔던 거고 사실 그 과정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최근의 거죠. 21년도니까 제가 이게 교육정보부장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정보 보안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학교별로 담당자 한 명이.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연수를 들어야 되는데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역 지원해주세요 하니 그동안 교육청 담당자는 유인물 줄 테니까 그냥 그거 읽으세요.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21년도에 또 가야 되니까 통역 지원 주세요 또 얘기했는데 그 담당 주무관님이 그럼 작년에도 제가 예산 한번 끌어와서 한번 마련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초지 교육청 지원 홈페이지에 신청합니다라고 글을 올렸죠. 네. 근데 편의제공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에. 있는데 그 당연한 것조차 정말 기적이라고 할 정도. 안 주는 거예요? 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릴 때는 이게 언론에서 이게 기사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칭찬합니다 글을 올리면서 초지 교육청의 이 사례를 보고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수호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맥락을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적은 것들 준비를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근로지원권은 제가 이해했어요. 근로지원은 약간 여러 가지 고용 관계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하고 비교하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는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적지는 않았는데 초지 교육청 업무 지원 인력이라고 있어요. 그거 제가 거기서 49명이 업무 지원 인력을 이제 쓰고 있는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시각장애인 교원에게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3월달인가? 5월달인가?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시각장애인만 지원하는 거냐.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교육 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라. 라고 했더니 그 중등인사상황관이 그건 없다. 근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업무 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한번 고려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안에서도 청각장애인, 장애가 가볍잖아. 라는 게 기본 마인드인 거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거기서 선생님 그 안에서? 교육청에서 일단 각 학교로 그 계약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내려줘요, 학교에. 그럼 그 학교에서 그 인건비를 교부받아가지고 채용 공고를 내고,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기간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채용을 해서 네. 그게 저하고 되게 헷갈려요. 근로지원하고 지금 말하는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그 지원의 주체가 어디냐, 일단 이게 다르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인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거고, 근로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개인이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근로 능력이나 이런 장애 정도에 판단했을 때 몇 시간이 필요한가를 심사를 해가지고 그 판정된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주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조사가 그래서 필요해. 이미 현장 뭐 플러스 예를 들어 근로지원 뭘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걸 플러스해서 감안해서 근로지원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쵸. 네, 보통은 이해됐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뭐 서울은 아직까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 고용촉진법이 공무원 부문에도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원하던 것을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고용공단에다 신청해가지고 개인이 지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근로지원 하나로 이제 일원화 하면서 하는데 근로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로지원은 네,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왜 근로지원이라는 제도가 나름 획기적인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의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차별로 결정한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속기를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거로 청각장애인 동료한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해주는 게 되고 그쪽은 받는 입장이 되면서 미안해지는 관계가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왜 근로지원을 안 받고 저걸 해야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더니 아까 같이 중증이어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근로지원을 받게 됨에 따른 여러 불편사항들이 있는 거네요. 행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분의 노동권.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근무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성폭력, 성희롱의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 그렇죠.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고용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 장애인 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은 고용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학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시고, 근데 이 고용노동부에 있는 직원 인력이 학교에서 근무한다? 이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동의서 쓰잖아요. 동의서를 하는데 이 사람은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출입을 하는데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검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교육기관이나 아동기관,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있거나 이런 출입이 가능한지 이런 검증이 학교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약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약간 메이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메이저 문제는 다른 거예요. 예. 청각장애 선생님들 입장에서 청각장애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근로 지원인 같은 경우에는 문자 통역사나 수요 통역사 자격증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그게 우대 조항이지 그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근로 지원인으로 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네. 근로지원에 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뭔가가 더 필요한데 그 근로지원의 이제 임금이라든가 등등 생각할 때 거기까지 뭐 부딪힐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까 같이 시간당 급여 차이가 지금 분명히 있는 일인데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아까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저기 인천 최대 선생님 그 이렇게 얘기할 때 주사관님께서 그 현재 이렇게 같이 하시는 지원 인력으로도 이사소송 지원이 가능하시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대 선생님이 같이 하시는 분은 그 통역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이런 경우가 엄청 드문 경우라서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기 통역사님이 하시는 저 기계를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동료들이 막 쳐주긴 하는데 그 사건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 사건은 아니었지만 쳐주는데 이게 맥락이 약간 글로 볼 때는 막 엄청 강하게 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저희가 톤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담겨지지 않고 속도라든가 말의 끊임이나 그다음에 이런 게 종합해서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맥락이라는 안에서 이 말의 취지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로만 적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도 노력이 필요해라고 하는 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맥락이 없이 근데 이분은 딱 보면 이렇게 차별적으로 느껴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서로 간에 이제 그래서 상당 교육이 서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사실 아까 여기 정규진 선생님이 근로지원인을 사용하셨다고 했던 토끼차를 AOD랑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토끼차를 하더라도 AOD는 매번 교육을 시켜요. 어떤 부분에서 속기를 쳐야 되고 항상 다자간 회의 때 사람 이름을 구분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근데 일반 토끼사들은 쫙 쳐버려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교조와 교육부와의 조적 과정에서 조정할 일이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 회의 갔었거든요. 처음으로 저는 그냥 일반 토끼사들이 서두는 이런 거를 토끼 지원을 받았는데 여러 명이 말하잖아. 그걸 한 줄로 다 치는 거예요. 누가 발언했는지 구분조차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런 부분에서 AUG가 정말 확실히 우리한테 정말 잘 교육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근로지원인은 그런 거를 이제 감독이나 연수나 이런 거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고스란히 모든 청각장애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야 되는. 이해됐어요. 네. 저도 이제 이 사건 조사하면서 이게 특성을 알게 되면서 좀 이해하는 게 맥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어요. 글로 이제 믿어서 막 적어놓은 거하고 실제 대화하고 되게 다르니까 그거를 3자가 다 이해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계신데 괜찮으신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오시는 거. 예. 의자가 없어요. 이 두 분은 의학소에 근무하시는 경중 청각장애 선생님이세요. 좀 여쭤봤어요. 경중이시니까 저는 중중이니까 회의할 때 잘 들리세요? 했더니 안 들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역 지원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니까 사실 교육청이 자꾸 중증만 먼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거를 진짜 꼭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에서 제가 시각장애인 지원하는 거는 그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오시면?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시각 정도에 따라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같이 이동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서드 가가지고 뭐 판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 조작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어떤 활동을 하는 거를 그런 걸 이제 좀 봐주시면서 선생님께 정보를 주고 아이들이 없는 거 하고 있다 또는 어디가 좀 막히고 있다 이런 정보를 좀 주거나 아니면은 좀 모든 같은 거 활동 뭔가 활동 같은 거 할 때 몸으로 움직여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시고 수업 준비할 때는 뭐 문서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그런 거 좀 편집이나 그런 거 다듬고 디자인 같은 거 좀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업 내적인 부분에서는 업무할 때 학교에서 쓰는 그 업무 시스템이 모두 다 스크린으로 접근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 되게 봐주시거나 좀 대신 크게 해주시거나 디브레인 이런 거 되나요? 안 되죠. 네, 디브레인. 디브레인이요? 네. 디브레인 뭐예요? 아, 안 쓰시는구나. 저기 일반 공무원들은 디브레인을 쓰는데 그게 그 스크린도 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보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매번 할 때마다 너무 어려워갖고. 이해됐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문자통역 부시까지 스마트폰이 필요하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인 지원에서 고도공학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었어요. 2020년도인가? 교육청이요? 교육청에서 2019년도였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추경이 있었는데 12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넣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12위원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 저희가 스마트 패드가 필요하니까 스마트 패드를 먼저 신청을 하잖아요. 이딴 거 필요 없잖아, 솔직히. 그랬더니 다시 한번 요거 지금 저한테는 안 이거 이렇게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얘가 지금 여기 하는 게 이렇게 오는 건가요? 지금 명절이 생겼나? 이게 스마트 패드인 거죠? 그런가 본데요. 스마트 패드가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노트북 일반적인 태블릿 PC 패드 우리가 얘기하는 태블릿 PC 말씀하시는 이런 거 이거는 지금 갤럭시 패드나 아이패드나 에디슨 패드 같은 거 다 통틀어서 스마트 패드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 패드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은 스마트 패드는 고도공학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마 라고 답변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그럼 뭘 신청하라는 거야? 이걸 신청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말 쓰레기거든요. 이 초보로 딜과 여기 메시지 톤은 정말 어디다 쓸 데도 없는. 그래서 농담상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공짜로 가져다 유튜브나 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교원인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패드를 해줘야 되는 그 당위상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또 글을 적어가지고 또 보냈죠. 고도공학 기기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장애인 교원의 업무를 지원하려는 게 그 시기라면 그 시기에 부합하는 기기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교육청은 안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그런 사례가 다른 고려처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청에서도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요. 고도공학 기기를 하잖아요. 장애인 고용공단 지정물품 다만 필요시 지정물품 이외의 품목까지 확대해요. 이거는 장애 영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전문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고용공단에서 지정하는 이런 것만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19년도, 20년도, 2년, 3년 걸쳐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시각장애인 다 지원받았죠. 지체장애인 선생님하고 청각장애인 선생님 한두 분? 여기 이 메시지 이거 초보로테 이거 하나 받았던 몇 분 선생님하고 빼고는 거의 대부분 시각장애인 선생님들 다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시각장애인 교사가 더 많나요, 숫자가? 숫자로는 수학장 더 많아요. 네. 근데 신정을 어차피 청각장애인 신정회로 다 안 된다고 해서 다 거부를 해버리니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사비를 들려서 샀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학교 수업에서 연수할 때 이거 문자통역 지원을 받으려고 120만 원 들여서 샀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여기 지금 제가 안 이쪽에 써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런 기계랑 이런 기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는 그냥 일반 갤럭시 탭인데 네. 그냥 갤럭시 탭에다가 그 숲으로 어플을 넣은 것 뿐이에요. 그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개인 일반적인 아무거나 예. 그냥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 탭.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별 다를 바 없고. 근데 이걸 안 주니까 이게 사다는 거죠? 네, 네. 그냥 같아요. 네네네. 아이패드여도 되고 노트북이어도 되고 어떤 뭐 핸드폰으로 돼요. 근데 핸드폰은 작잖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다들 대부분 다 스마트패드를 사요. 이게 문자통역 지원 받으려면. 근데 교육청은 계속 안 된다. 이런 것만 이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복당 터질 우리죠 이게. 그리고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을 보기 위한 스마트탭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전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청각장애인 전화를 할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듀얼 코드라고 해서 이어폰에 하나씩 꽂고 문자 통역자랑 저랑 하나씩 끼는 걸 생각했는데 문제는 센터에 있는 전화기 자체가 듀얼 코드, 일반적인 듀얼 코드를 사가지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까를 한 6개월 정도를 저랑 문자 통역자님이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 찾아내가지고 이제 저 헤드셋, 그러니까 그 전화기 브랜드가 같은 헤드셋 두 개를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전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드셋은 이제 한쪽은 제가 통출신이 가능한 거고 문자 통역자님은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헤드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청각장애인의 전화 업무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 통역이랑 보조공학기기나 보조기기는 아니지만 일반 시중에 파는 그런 기기 중에서 이거랑 딱 결합을 했을 때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는 물품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센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문자 통역자가 제 입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제 무선 송출신기, 그러니까 무선 송출신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자 통역자는 멀리 있어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입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문자 통역자님이 네네 뭔지 알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에 걸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기기들이 필요한데 정작 교육청이나 공단에서는 보조공학기기가 아니니까 이거를 신청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네네. 사실 골도 골도 전화기 뭐 이런 것도 등등등 있긴 한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골도 전화기라고 하면 이게 뼈를 울려가지고 소리 전달하는 그런 전화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응성 청각장애인에게는 도움이 돼요. 전응장애라고 하면 고막 부분에 손상이 된, 그러면 그 신경은 살아있는, 그러면 뼈를 통해 가지고 소리 전달하는 내 신경은 살아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하면. 근데 저 같은 가문신경성 청각장애인은 신경이 아예 죽어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골도 뭐 이렇게 전달을 한데 안 들리거든요. 아예 신경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골도 전화기를 신청해라 또는 화상 전화기 신청해라. 근데 화상 전화기도
교내 업무, 선생님들 사이에 교내 업무를 많이 하잖아. 이 연구실에서 저 연구실로 전화. 근데 나만 화장 전화기 신청하면 뭐하냐. 그래서 쪽도 신청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에게 화장 전화기를 다 뿌릴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런 화장 전화기를 그냥 고소공학기기라고 갖다 놓고 이걸 신청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육청은 너무 현실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쓰지도 못할 것들을. 그리고 예를 들면 리뷰 마스크 요즘 청각장애 위한 배열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마스크를 쓰려면 청각장애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가 그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강제로 쓰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이거를. 근데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리뷰 마스크를 예산을 마련해서 학교에 뿌리면 안 되겠냐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회의하러 갔을 때. 제가 진짜 그 자리에서 정말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현실을 너무 모른다. 모르냐 그냥 우리 하는 얘기를 그대로 실천만 해주면 정말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왜 안쪽도 밥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걸까. 이게 더 답답한 거죠. 진짜 리큐 마스크도 막 쓰게 하고 학생들한테도 쓰게 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정말 꼰대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뭐 들리지도 뭔가 애들 훈육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훈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하지 마. 뭐 그냥 그 전에도 꼰대였지만 더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라포드 하는 뭐 전혀 안 되고 담임인데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리뷰 마스크도 하나에 그냥 다 모든 게 다 그냥 꼰대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면 그래서 리뷰 마스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의 의황을 보였을 때도 많이 100% 알아듣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청소년인데 그때로 그냥 다시 되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네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마스크 이제 입모양을 본다라고 하면 물론 언어의 단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각장애인에게서의 입모양은 비장애인에게서 음의 어도라고 해야 되나? 네네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네, 보셔야 이제 화났구나, 기뻐서 하는 소리구나라는 얘기를 우리는 표정, 입모양을 보고 아는 건데 단순히 청각장애인은 이제 독춤술 잘하더라. 그래서 입모양만 보여주면 의사소통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진짜 엄청난 오해거든요. 네네네.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민하고 이렇게 네 분이 선생님 정민 같은 학교. 네 여기 네 분이요. 네네네. 네네네. 저는 이제 사실 청각장애가 심하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1대1로 의사소통하는 거는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갈 때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거 듣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때는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듣고 항상 선생님들한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한 번씩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신 청각장애이더라도 장애 약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 전 한쪽이 안 들려가지고 이제 여러 소리를 누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런 걸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자통역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연수 같은 거 들을 때 줌연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줌연수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들어요. 저는 특히 그 기계음을 통해 가지고 듣는 소리를 못 들어서 TV도 자막이 없으면 못 보고 이제 그 핸드폰 그런 그 줌연수처럼 PC에서 나는 소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이제 직무 연수들이라고 하는 것도 자막이 없으면 아예 올해 네네네. 청년 연수 있었거든요. 교육감이
직접 연수하는 성령 연수 참가라고 공문까지 왔었는데 자막 주세요 했더니 자막 없으니까 그냥 안 보고 서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자막차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저희 지원들을 이제 수업해서 이제 잘 교청에 전달해 주셔서 이제 잘 선생님 그 해주시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교사가 전체가 정민학원만 보면 여기가 이제 자매 학교잖아요. 정민학원의 교사가 이제 몇 분이세요? 81명인가요? 헷갈리네. 89명인가? 중등 교사만 41명입니다. 네, 교장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 제외하고 41명? 아, 여기 중초, 초, 중, 네. 여기가 다 같이 있어서. 해서 지금 그래서 교직원 전체 시간에도 그냥 앉아있다가 나와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이 한 명씩 앞에 나와가지고 전달 말씀을 앞에서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네, 저는 누가 말하는 거지? 어디에 소리가 나는 거지? 이러면서 놓치니까 그냥 앉아만 있다가 회의 끝났네? 하고 그냥 나가게 되고 그 같은 과정 선생님한테 오늘 회의 어떤 거 있었는데 제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었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여쭙게 돼요. 여기에 장애인 교사분은 얼마 정도 돼요? 이 학교에 네. 청각장애 선생님 4분, 시각 저시력 선생님 2분, 지체장애 선생님 1분. 그리고 나머지는 비장애 선생님. 근데 사실 특수학교에 조차 장애 선생님이 원하지 않아요. 사실 끝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올해 전보 대상자세요. 근데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코로나 시대로 마스크를 쓰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던 곳에 좀 이게 유예를 신청하고 싶으셔서 관리자에게 유예를 신청을 했는데 정보 규정에 보면 장애인 교원은 혹시 진정하지 유예 않으셨나요 저희한테? 네? 저희 인권이 진정하지 않으셨나요? 똑같은 사건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의사소통 딴 분이 하셨나요? 저는 아니세요? 저희 같은 거 갖고 있는데 저.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 유예율에 상관없이 장애인 교원은 정보를 유예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신청했는데 관리자가 너 나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청각장애이셨던 것 네.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는 그나마 지체장애 학교에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근데 자폐나 발달장애 학교에 가면 애들이 공격을 행위하잖아. 뭐 말을 하다가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 들리니까 우리 가만히 딱 갑자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몸집이 좀 작으신 여자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이 학교에 좀 더 있고 싶어 하시는데도 학교 측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 정민학교가 장애학교면 일반 학교하고 계속 이렇게 정보를 하는 건가요? 비장애학교하고 특수학교끼리 특수교사들 그러니까 일반 학교의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교 그 안에서만. 네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아니면 장애인 학교 이렇게 그럼 서울시 교육청 안에서 이렇게 도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센터, 네, 보조공학기 막 이렇게 그런 거 지원하고 그런 곳이죠. 네네, 휴가도 나가고 보조공학기도 지원하고 그런 특수교육지원센터 아니면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해가지고. 사실 정보와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였죠. 제가 판도화 선생님하고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사 담당 장학사가 한 학교에 장애인 선생님이 너무 많이 몰린다. 이거를 풀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풀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면서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와 판도화 선생님과 저하고 같았는데 결국 학교 관리자가 장애인 선생님이 한 학교에 너무 많으면 운영하기 너무 힘드니 툴을 제한하자. 우리는 그거는 장애인 사별이다.
예. 근데 엄청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이슈가 노동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진정사건, 선생님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게 좋았는데 아직 검토 못하고 있긴 한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달 지적장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의 어려움과 아이들의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뭔가 저는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한쪽에 권리만 놓고 보면 되게 판단이 쉽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전이가 원하는 거 그거예요. 너무 편의 지원만 좀 제대로 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 5주만 더 가겠다. 이거가 다 그리고 이게 공감하는 부분. 이게 지금 이슈가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무슨 서비스라고 하니 통역 지원 네. 서비스? 예. 네, 이거를 직접 와서 해주는 그러니까 방식은 다른데 통역 지원 서비스 일단 해줘라가 예.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보조공학 기기의 부분도 또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막 뭐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지원하는 건 또 다음 단계에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는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안 된다. 대화도 안 되고 아이들 수업하기가 어려우니 통역 서비스가 지금 시급하다. 이제 이런 걸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